안녕하세요. 차트 대학생입니다. 요즘 계속 몸이 좋질 않네요. 어제 몸이 잠깐 좋았다가 친구와 등산을 한번 갔다 왔더니 또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잠만 잤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자소서를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튜브를 했다는 내용을 담으면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고 유튜브를 시작할 거였으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있을 때 그럴 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고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서 그래야 수익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과 비트코인 장이 좋지 않으므로 영상을 찍어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구독자 수도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해야지 그것이 곧 기회이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락장 때 공부를 해놔야지 상승장 때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점의 패턴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던지고 나와야지 벌은 돈에서 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장의 중간이나 말단부에서 들어갔다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미련을 못 버려서 거기에서 손실을 내고 나오죠. 지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려면 많은 영상을 올려야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으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려면은 예시도 많이 보여주고 여러가지 질질 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개강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조금 귀찮거든요. 솔직히 이 영상만 찍지 않으면은 제가 누워서 쉴 수가 있는데 영상 하나 찍는데 4시간씩 걸리는데 이렇게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컴팩트한 내용을 거짓 없이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그렇기에 제가 수년간 쌓아온 피나는 노력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만큼 저는 최소한의 사람이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 5명만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찍을 것이고요. 바로 써먹어도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매법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 역시 앞서 내용을 통합하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집중을 잘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자꾸 뒤로 내용을 넘기는 내용이 있죠. 추후에 알려준다고 하면서요. 그러는 이유는 이 차트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막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제가 그 당시에 필요한 내용은 꼭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지금 배워봤자 숙지하기엔 너무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알려줘봤자 지금의 내용을 혼선만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은 뒤로 자꾸 넘깁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빨리 영상을 끝내고 쉬고 싶거든요. 영상을 빨리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내용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그만 찍고 싶어요. 내용을 질질 끌려고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번 내용을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일시정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저는 내용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지와 저항 라인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진 차트를 골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그리려 하면은 아직 차트가 덜 그려졌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라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제가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있는 S&T와 같이 2017년부터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진 그런 차트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라인을 두 개 그려왔는데요. 첫 번째 라인부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한번 이렇게 말아 올렸죠. 여기서 지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여기서도 지지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세세하게 지지와 저항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에서 지지를 맞고 올라갔고,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에서 약하게 지지가 되었다가 깨지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봉을 보고 세세하게 지지 저항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저항을 맞고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결국엔 뚫었죠.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이 뚫히면 지지 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을 뚫고 여기서 지지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라인을 봐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지지와 저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보시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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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을 보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세세한 그런 봉들을 보고 우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최대한 섬세하게 잡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우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 라인을 우리는 선을 그어서 파악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 저항 라인을 명확하게 그어놨고, 이 라인의 상단부에서 내려오면 지지라고 했죠. 상단부에서 이 지지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해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말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봉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라인을 깼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지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걸었을 때는 이렇게 3개의 경우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의 경우에 확률이 높고 두 번째의 경우에 확률이 나쁘지 않고, 여기는 본인 선택이고 시장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악재 유무도 판단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도달했을 때는 보이시나요? 확률이 많이 줄어들죠. 올라가도 별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지라인에 살짝 위에서 맞고 올라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지라인에 살짝 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지라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말아 올리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라인까지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왜 앞서 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서 저항 라인이 깨지면 단칼에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봉이 마감되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아까 세 번째로 보여드린 봉과 같이 일봉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말아 올림으로써 그렇게 장이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세 번째의 봉을 보시면 아시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봉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지라인에서 많은 가격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라인 근처에서 봉을 마감을 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나오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지지라인에 도달하는 경우지요. 제가 세 번째 지지라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봉은 세 번째 터치했으므로 좋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가 되었어도 지지라인에서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승할 힘이 굉장히 적다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지지라인을 깨는 이런 봉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봉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려 보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일봉이 마감을 했을 때도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그러한 봉이 만들어졌다면 손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지라인에 도달을 했는데도 이러한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봉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이 주식이 악재가 터졌거나 코스피나 비트코인 같이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낮게 이 종목이 큰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큰 시장이 무너져 내려가면 지지든 저항이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손절하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게 이 시장이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야 하니까요. 영상이 길어져서 우선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촬영한 후 다음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